원래는 일본 경제가 폭망한 9,786가지 이유를 모두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지난 영상들에서 일본 경제가 현재 위기에 빠진 이유들을 간추려 설명드렸더니 일본을 찬양하는 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우르르 몰려와 분노의 꼬투리 잡기 식으로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물론 논리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일본 경제가 폭망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일본 경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아베노믹스입니다. 일본의 총리 아베의 이름과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아베노믹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아베노믹스가 망한 이유는 바로 일본 국민들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일본 대기업들 위주로만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아베노믹스 관련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목표는 생산성 향상, 혁신과 무역 주도, 기업 활동 활성화, 그리고 이를 시행하면서 임금과 고용률이 올라가고 소비와 가계소득이 동시에 올라가며 친화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낮춘다 등 정말 그럴싸하게 계획을 잡아놨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같은 소리이고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책들이 일본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 더 많이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일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덕분에 취업한 일본 국민들이 일본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드는 이 선순환 구조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베노믹스가 추구하는 상상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베의 꿈은 몽상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사실 몽상가라고 불러주는 것도 감지덕지죠. 만약 아베가 한국에서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탄핵되고도 남았을 정도입니다. 아베는 일본 국민들이 밖에서 돈을 쓸 때마다 내야 하는 이 소비세를 지난 2014년 5%에서 8%로 올리더니 올해 10월부터는 다시 10%로 올립니다. 그 유명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지난 1997년 당시 일본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세를 2% 올린 후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다시 무리해서 소비세를 2% 올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돈이 없으니 세금으로 더 걷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베가 2012년도에 정권을 잡고 최근까지 법인세는 10%나 낮춰주었습니다.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만만한 국민들 세금 올리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베노믹스를 위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엔화를 마구 찍어내니까 엔화의 가치가 폭락했죠. 그러다 보니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물건을 팔 때는 좋은데 반대로 해외로부터 이렇게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여기 일본의 수입 품목들인데요. 보시면 천연자원 가격 상승이 일본 국민들에게 직격탄일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름값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를 테고 수입산 식품 등 수입 제품들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무조건 취업이 된다, 월급도 상당히 세다 등등 일본 고용시장에 대해서 되게 좋은 소문들이 많았죠. 그런데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임금 추이를 보면요, 네, 여기 일본 노동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시면 올해 들어 일본의 실질 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특히 올해 들어 일본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임금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예를 들면 회사에서 월급을 10만원을 올려줬는데 기름값, 전기세, 미국산 소고기, 야채 가격들이 너무 올라버려서 평소대로 똑같은 양을 소비했는데 20만원을 더 소비하게 된 것이죠. 자, 실제로 일본인들은 일본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아질수록 일본 국민들이 일본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보이죠. 지난해부터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는 모양인데요. 철저하게 일본의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베노믹스가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죠. 가장 중요한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베는 매일 TV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일본 경제는 강하다,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경제 및 정치 불안 탓으로 돌려버리죠.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 소비자들의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조금 생소하시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하고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전반적으로 물가가 너무 안 오르는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일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품목들의 가격만 이렇게 정밀 타격한 것처럼 올라버린 거죠. 이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야 기업들이 신나서 더 만들어내고 더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죠.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텐데 가장 중요한 물가, 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물가가 떨어지는, 즉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이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등 한번 해주더니 다시 0에서 1% 사이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요, 0에서 1% 사이에서 다시 고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에 가까운, 하지만 2%를 초과하지 않는 수치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베는 자기 말을 잘 듣는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사람을 일본은행 총재로 앉혀놓고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미친듯이 많은 양의 엔화를 찍어내면 당연히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겠죠. 저번에 엔화의 가치가 최근 폭등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국 일본 환율 차트를 올렸더니 그걸로 막 죽일 듯이 덤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본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세 개의 국가죠. 중국, 미국, 한국 환율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최근 들어 엔화의 가치가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엔화가 분모에 있으니까 엔화의 가치가 오르면 환율은 하락하겠죠. 자,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엔저 정책까지 실패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일본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흑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힘들 겁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물 일본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요, 이 0에 가까워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죠. 일본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너무 많이 사주다 보니까 수익률이 심각하게 떨어졌죠.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을 사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이 결국에는 채권 매입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일본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면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것이고 버블이라 부를 수도 없는 아베노믹스 효과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하실 구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들에서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 253%로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경제를 찬양하시는 분들이 일본 엔화는 달러에 이은 제2의 기축통화라 괜찮다,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번 영상들에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본의 엔화가 기축통화인 것은 맞습니다. 미국 국채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엔화 공급을 늘려왔기 때문에 국가 부도 가능성도 낮아졌죠. 하지만 진짜 문제점은 여전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 일본 재무성의 자료를 보시면요, 도쿄올림픽은 3월 19일 아니면 26일 이전에 아베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중지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성화 때문인데요. 성화는 19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넘기는 행사를 거쳐서 20일 도쿄에 도착해 일본 미야기현 항공자위대 마쓰시마 기지로 옮겨 보관하게 됩니다. 성화 봉송은 26일 후쿠시마 현을 시작으로 47개 현을 도는 일본 봉송 일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화 봉송 행사는 올림픽 개최 국가의 축제의 시작입니다. 성화 주자들이 봉송을 하는 동안 도로변에는 관중들이 응원하면서 자국에서의 올림픽 개최를 마음껏 축하하는 거죠. 유명인사 등 특별한 주자들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경찰차의 호위를 받는 분위기도 특별하니까요. 그런데 도쿄는 그동안 계속 무관중의 성화봉송, 절대 도로에 나오면 안 됩니다 를 안내하면서 성화봉송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12일 고대 올림픽 경기의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 서쪽 올림피아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인사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관중 없이 진행됐습니다. 세계적인 악재로 그리스 올림픽위원회는 이날 서부 스파르타 도로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성화 봉송에 시민들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화 봉송에 영화 300의 주연으로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제라드 버틀러가 주자로 참여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그리스 올림픽위원회는 13일 세계적인 악재의 확산 우려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자국 내 일정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올림픽위원회는 성화 채화 후 그리스 내 3,200km 구간에서 성화 봉송 행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성화 봉송 중단은 힘든 결정이었지만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결정은 그리스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20일 미야기현 히가시 마스시마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올림픽 성화 도착 행사도 무관객으로 진행하고 26일 후쿠시마 제2빌리지에서 진행될 성화 봉송 출발 행사도 무관중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각 현에서 진행되는 성화 도착식 등의 행사와 성화 봉송도 모두 무관객으로 하면서 일반 관객의 입장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탁상 공론으로 계속 발표만 하더니 어제 그리스에서의 사태를 보고 이제 정신이 든 것입니다. 수습 불가능에 진행 불가능이고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르겠다는 인터뷰를 통해 연기나 취소 가능성을 암시했기 때문에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긴급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취소보다는 1년 연기를 하면서 아베의 재임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겠죠. 그러나 이미 30조 원이 넘게 든 도쿄올림픽은 또다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될 것이기에 일본 경제에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딕 파운드 IOC 위원이 일본이 1년 동안 올림픽 시스템을 유지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기가 어렵다고 한 말대로 그 부담은 상당할 것입니다. 경기장 및 선수촌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입장권의 환불, 숙박 예약 취소 환불 등 한 번에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터질 것입니다. 어쩌면 깨끗이 취소하는 것이 더 좋았다 라고 말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본 니시 니폰 신문에서 아베 총리실에서 이미 올림픽의 취소 및 연기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베와 트럼프가 50분간의 통화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통화 후에 트럼프가 도쿄올림픽은 앞으로 여러 옵션이 있다 라고 트윗을 날린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아베와 트럼프는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자는 안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 제안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의 성화는 지금 그리스의 특정 장소에 7일 동안 갇혀있게 생겼습니다. 성화가 채화된 후에 빛을 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줄줄이 손대는 것마다 대형 사건만 터뜨리는 아베가 뭐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수습도 못하는 결정장애에 걸리는 바람에 M1 성화가 고생을 하고 있네요.